네, 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랑 새로운 7단원의 시작을 함께 해볼 건데요. 7단원의 제목은 화면에 나와 있듯이 반갑다 국어사전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국어사전에 대해 알기라는 내용으로 선생님이랑 공부를 해볼 건데요. 교과서는 186쪽부터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국어사전을 다들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국어사전이 지금 집에 없는 학생들은 괜찮아요. 오늘은 없이 그냥 수업을 들어도 되니까 국어사전 없다고 해도 열심히 수업만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네, 교과서 186쪽과 187쪽을 보면 7단원 반갑다 국어사전이라고 되어 있고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여학생과 남학생이 책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품삭은 무슨 뜻일까?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자. 국어사전에는 낱말의 뜻이 정확하게 적혀 있다고 했어 라고 하면서 남학생이 국어사전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 단원에서 국어사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보면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럼 교과서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낱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선생님이 설명하는 낱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맞추면 되는데요. 총 3가지 뜻이 나올 거예요. 그 뜻이 가리키는 낱말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넓고 먼 곳을 멀리 바라본다 라는 뜻을 가졌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멀리 내다보이는 경치를 의미해요. 멀리 내다보이는 경치. 네, 그럼 세 번째 마지막, 앞날을 헤아려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무슨 낱말인지 알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생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정답은 전망이라는 뜻이었어요. 전망이라는 낱말. 여러분들 전망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우리 뭐 높은 산에 갔을 때 여기서 보이는 전망이 되게 좋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썼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뜻을 봤을 때는 그 단어가 딱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우리가 정확한 낱말의 뜻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한 번 더 다른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발명과 발견의 뜻을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평소에 발명, 발견 이런 단어는 여러 번 들어보고 사용한 적도 있을 텐데요. 발명과 발견이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볼 수 있나요? 발명은 뭐예요? 발명?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정확한 뜻은 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각하여 만들어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발견은 뭘까요? 발견은 미처 찾아나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냄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발명과 발견이 여러분들 우리가 들었을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발명은 뭐 새로운 기술을 발명했습니다 라고 할 때 쓰는 거고, 발견은 여러분들 뭐 보물찾기 할 때 보물을 발견했어요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명과 발견처럼 우리가 조금 혼동하는 단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 단원에 공부하는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188쪽을 보면 1번 낱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학생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낱말의 뜻을 알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될 것 같아. 만약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라면 낱말의 뜻이 궁금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은지 그 빈칸에 여학생의 빈칸에 쓰면 되고요. 그리고 바로 2번 국어사전이 필요한 까닭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서 거기에 적으면 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평소에 단어를 잘 몰라서 어려웠던 적이 있거나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쓰면 돼요. 선생님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는 장난감 사용 설명서를 읽다가 모르는 낱말이 나와서 조립하기가 좀 어려웠었어. 그래서 국어사전이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있었던 적을 떠올려서 국어사전이 필요한 이유, 까닭을 거기에 적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빈칸 2가지를 다 적은 학생들만 선생님이랑 다시 만나서 공부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영상을 멈추고 다 적은 학생들만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네, 다 적었나요? 좋아요.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을 보면 2번 국어사전에 대해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국어사전 겉모습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말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 국어사전 앞표지에는 사전 이름이 있어요. 그쵸? 국어사전이라는 이름은 공통으로 쓰지만 특별히 국어사전에 싣는 내용이나 국어사전에 사용하는 대상에 따라서 다른 이름을 덧붙이기도 해요. 어떤 그런 제목, 다루는 내용에 따라서 국어사전 뒤에 다른 내용을 덧붙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저런 식으로 아주 두껍게 생겼죠. 그리고 밑에 국어사전 옆모습을 살펴보면 낱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글 자음 차례대로 2대, 색을 다르게 하거나 모양을 달리해 표시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옆면에 보면 기역부터 히읗까지 저렇게 순서대로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찾을 때 빠르게 그 단어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국어사전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말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국어사전을 한번 보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랑 또 다른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국어사전이 지금 없는 학생들은 다음에 국어사전이 있을 때 하면 되고요. 지금 있는 학생들만 한번 간단히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90쪽을 보면 국어사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첫 번째 거 한번 같이 볼게요. 기역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가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한글 자음과 모음 차례대로 낱말이 싣고 시작하는 쪽에는 해당하는 자음이 크게 표시되어 있기도 해요. 여러분들 국어사전 있는 학생들은 아마 기역 제일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저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기역 한글 자모의 첫째 글자 가 라고 또 설명이 되어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3가지 빈칸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채워주는 건데요. 거기는 국어책, 국어나책 뒤쪽에 보면 또 우리 붙임딱지를 활용해서 해보는 거예요. 붙임 3의 붙임딱지를 여러분들 떼어내가지고 거기에 3가지를 알맞게 한번 붙여주면 되겠어요. 우리 그동안 많이 해봤죠? 붙임딱지 붙이는 거. 그래서 그거 다 해본 학생, 다 한 학생들만 영상을 재생해서 선생님이랑 확인하도록 할게요. 잠시 멈추고 붙임딱지를 알맞게 붙여주세요. 네, 그럼 같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기 다듬이돌이라고 되어 있는 거 거기에 오른쪽에는 어떤 게 붙여졌을까요? 맞아요. 낱말의 발음, 낱말의 뜻, 낱말이 사용되는 예와 같은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처음에 첫 줄에 괄호 열고 다듬이돌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읽는지 발음이 나와 있는 거고 그 밑에는 다듬이심을 할 때 밑에 받치는 돌 이런 식으로 그 낱말의 뜻이 나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줄 오른쪽에 보면은 이 돌이면 매끄러운 다듬이돌이 되겠구나 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낱말이 사용되는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어사전에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고요. 그 밑에 주춧돌 거기 옆에는 어떤 붙임딱지를 붙였어요? 낱말 뜻풀이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그림이나 사진을 함께 싣기도 해요.
그래서 주춧돌을 보니까 알맞은 주춧돌 모양의 사진이 거기 실려 있죠. 마지막에는 낱말과 낱말의 뜻 외에 부록으로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과 같이 우리말에 대한 유용한 내용이 실려 있기도 해요. 이건 주로 국어 사전의 맨 뒤쪽에 붙여져 있어요. 부록해가지고 맞춤법이나 표준어에 대한 내용들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국어 사전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 191쪽에 보면은 국어 사전에 있는 약호나 기호의 쓰임새를 알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약호는 본말의 본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간단하고 알기 쉽게 나타낸 부호예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위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본하고 옆에 본말이라고 되어 있고 준하고 준말 되어 있고 비하고 비슷한 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국어 사전에 보면은 저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저게 이제 약호를 사용한 우리가 어떤 말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높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높임말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면 되고요. 그럼 다음에 기호. 기호는 발음 표시를 괄호 안에 나타내는 것처럼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해 문자나 부호를 말해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 그림을 또 오른쪽에 보면은 방언, 옛말, 북한어, 긴소리 표시, 아니면 발음 표시, 예문 이런 것처럼 국어 사전에서 저런 기호들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게 어떤 것을 나타낸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어 사전에 나오는 약호나 기호의 쓰임새를 알면 우리가 낱말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어 사전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약호나 기호도 어떻게 쓰이는지를 우리가 알아보았어요. 밑에는 이제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에 대해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어떤 걸 알아보았죠? 국어 사전이란 무엇인지 한번 보고 그게 왜 필요한지, 국어 사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내용과 국어 사전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 국어 사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새로운 단원 시작하느라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